다음은 평양에서 서울까지 절망을 희망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저의 정착 사례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소 오늘하고 부족하겠지만 이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2008년 탈북한 탈북 엘리트입니다. 한국에서 KBS 방송기자를 4년 정도 했고요. 지금은 경기도 평택에서 화장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인생을 건 탈북을 결심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17년이 됐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일명 북한의 금수저였습니다. 아버지는 중앙노동당 선전선동부 소속으로 평양의 상징적인 건축물들을 총괄한 토목회사의 대표였습니다. 북한의 개선문, 주체사장탑, 조국통일 3대 혼장탑, 전국의 영생탑과 수많은 김부자 동상 등 북한을 대표하는 선전물을 세우셨습니다. 실례로 주체사장탑 같은 경우 김일성의 생일 70도를 맞으면서 돌 70개를 쌓아 올린 것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물체를 들어 자기 자리에 맞추는 일을 하셨는데 북한에서는 이 직업을 연공이라고 합니다. 1989년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 때는 릉라도 5월 1일 경기장에 은빛 지붕 공사를 완수해 아버지를 모델로 한 영화까지 제작됐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노력여우 훈장을 2번 받은 이중영의 공학 박사이시며 어머니와 함께 현재 북한의 현충원인 애국열사릉에 영면하고 계십니다. 오빠는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 무역경제학과를 졸업한 엘리트로 김일성 소년영예상과 청년영예상까지 받았습니다. 저 역시 평양 외국어 고등학교와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 재정금융학과를 졸업한 후 무역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맡으면서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8년 6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무역회사에서 일하던 중 밀무역 대금을 비공식 루트로 받기 위해 양강도 신파군에서 국경경비대에게 돈을 주고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20분만 다녀올게요 라고 국경경비대에게 얘기하고 강을 건넜지만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에게 납치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중국 남부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2008년 8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검문 검색이 극심했습니다. 몰래 나왔으니까 몰래 돌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저는 평양 고위층의 자녀였기 때문에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는 눈들이 많았습니다. 중국에서 공안에 붙잡히면 어떻게 중국까지 나왔냐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비공식 루트로 나왔으니까요. 납치 생활이 한 달이 넘어가게 되자 이제는 이 공백기를 메꿀 알리바이를 찾지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국적을 얻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이 결정은 두고두고 후회와 자책을 남겼지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탈북길은 그야말로 죽음의 요정이었습니다. 아무런 신분증도 없이 브로커를 따라 중국, 베트남, 태국까지 20일간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국 초소를 넘을 때는 철조망 밑으로 기어가기도 했고요. 브로커가 지역마다 바뀔 때는 불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베트남에서 태국 국경을 넘을 때는 뗏목을 타고 때로는 물속에 들어가 배를 밀기도 했습니다. 브로커가 악어가 나온다고 말릴 정도로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말린 보고할 한 줌이 있었습니다. 살아서 북한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탈북 이유도 모르는 오빠를 2번 죽일 수는 없다. 잡히면 먹고 죽자
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했습니다. 태국 방콕 이민자 수용소에서 30일을 보낸 뒤 한국에 도착해서는 열흘 넘게 강도 높은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특이한 탈북 경위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도 받았고요. 조사관은 저희 탈북 동기를 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할 수 있는 정도로 훈련된 간첩이 아니면 바보라고요. 2008년 12월 24일 저는 부산 금정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원에서 받은 이불 한 채를 들고 중앙난방에 날수간 추위 속에서 이틀을 누워만 있었습니다. 사흘째 마트에 갔다가 집을 찾지 못해 온종일 헤매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온 절망감도 아직도 생생합니다. 연고 하나 없는 부산 생활이 서러웠고 돈을 벌고 공부를 하기 위해 3일 만에 정부에서 준 주공 아파트를 반납하고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서 무용고 서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옥탑방과 반지하 등 월세가 가장 저렴한 집을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반지하에서 살 때는 빨래가 마르지도 않고 옷은 눅눅해졌으며 비만 오면 집안 곳곳에 양동이를 놓고 살아야 했습니다. 순간에 서러우며 웅웅 울기도 했고요. 생계를 위해 골프 연습장에서 프론터도 벗고 식당에서 그릇도 닦고 바에서 컵도 닦으면서 하루에 20시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퇴근해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출근하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이렇게라도 돈을 모아 언젠가 오빠를 만나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반년을 하루 2-3시간씩 자면서 주 6일간 정말 독하게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속이 너무 울렁거렸어요. 소화제를 먹어도 소용없고 병원을 찾았더니 제가 B형 간염 보균자인데 간염 바이러스가 셀 수도 없이 많을 정도로 늘어났고 여기에 급성 A형 간염까지 겹쳐 의사는 지금 강도로 일을 계속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과 눈동자가 누렇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주저앉으면 나는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을 조금 줄이고 끊임없이 회사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당시 여기저기서 채용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25살에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한 간부집 자녀 탈북이 드물었기에 국정원, 경찰, 조선일보에서 채용 제의가 왔지만 제가 노출되면 오빠 안전이 더 걱정되어 모두 거절하고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어학원을 졸업하고 부동산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연히 현 북한 외교관인 고등학교 동창과 연락이 닿아 오빠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빠는 제 탈북으로 인해 좌천돼서 전기선을 만드는 공장의 용광로 앞에서 6년간 일을 했는데 심한 화상을 입어 한쪽 발이 딱딱해지는 등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또 오빠 가정도 파탄이 났는데 제가 떠난 이후 결혼한 언니 집에서 오빠가 제 이력을 속였다는 이유로 언니 집 가족들이 모여 오빠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저희 오빠는 동생이 죽었다가 말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언니 집에서 제가 행방불명자라는 걸 알게 됐고 자기들의 운명에 걸림돌을 만들었다고 때린 겁니다. 사람 얼굴을 2배 되게 때렸다는데요. 오빠가 매를 맞다가 너무 억울해 뛰쳐나갔고 종일 집에 들어오지 않고 집 주변 건설 현장에서 서럽게 울고 있다가 저희 이모들이 데리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못난 동생의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저희 오빠가 겪었을 고충을 생각하니 죄책감이 폭발해 저는 자살 시도를 해봤습니다. 집 앞 2차선 도로에 새벽에 2시간을 누워 있었어요. 지금은 근데 희한하게 차들이 비켜가더라고요. 지금은 덤덤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때 저는 삶의 의지도 무너지고 오빠 생각을 하면 길 가다가도 밥 먹다가도 울었던 것 같습니다. 숨어 살다시피 조용히 살았는데
북한 당국은 오빠를 가만두지 않았고 결국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자라고 다짐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KBS 남북예창 작가로 일하다가 조선일보의 특채로 10개월간 정치부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이후에 KBS 북한 전문 기자로 특채 시험을 받고 300대 1 경쟁을 뚫고 합격했습니다. 기자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북한에서 온 탈북민으로서 진실을 전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여러 탈북민의 사연을 세상에 알렸고 북송 위기에 처한 27명을 구하는 데도 뉴스를 통해서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한국경제신문 기자의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고 지금은 9살 딸아이가 있습니다. 출산 후 이제 기자 생활을 접고 일본에서 경험한 뽑아 쓰는 마스크팩의 편리함을 떠올려 화장품 제조 유통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시장 조사와 제품 개발에 20개월을 쏟아 물티슈처럼 뽑아 쓸 수 있는 대용량 마스크팩을 개발했어요. 플라스틱 통에 30장이 들어있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관련 특허만 6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등 가려움에 효능 좋은 녹차, 어성초와 같은 약초들을 섞은 자연주의 원료를 개발했습니다. 끊임없이 가렵고 뭘 발라도 해결되지 않는 제투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보자고 시작된 실험이 수년간을 거쳐 특허와 임상에서 증빙된 독보적인 원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금은 비등 가려움 샴푸와 두피 에센스, 아토피 크림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눈물 나는 대목도 아닌데 제조업에 뛰어들며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보람을 느끼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전 정신으로 한국에서의 새 삶을 개척했다고 자부합니다. 또 여기까지 온 제일 큰 비결은 안 된다 라는 말은 통하지 않았던 배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듭해서 느끼는 것이지만 한국의 젊은 층들은 안 된다는 말을 너무 흔하게 하고 포기가 쉽습니다. 제가 세상에 없는 뽑아 쓰는 마스크팩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또 작은 기업에서 비등 가려움을 잡는 원료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도 주변에서 모두 안 된다고 했어요. 저희 신랑도 말렸고요. 근데 왜 안 돼? 무대포 정신으로 시작해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결국 회사는 자리 잡았고 이 과정에 저는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아직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정직하고 혁신적인 제품으로 인정받아 사회적 기업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특히 탈북민들과 또 남한의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착을 돕는 데 기여하고 싶어서 소액이지만 수년간 꾸준히 보육원과 바자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잘 살던 제가 한순간은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긍정하는 자세로 버텨왔습니다. 최근에는 방송 출연과 유튜브 채널도 운영에도 도전하고 절망에 빠진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합니다. 유튜브에 지니TV라고 검색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전과 긍정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싶습니다. 저희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흘리는 눈물만큼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그 기념 행사가 네 사람뿐만 아니라 나타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격려와 희망을 함께하고 또 이 사회에서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바람을
소원하는 그런 기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네 분과 또 34,349명에 해당되는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물망초 합창단의 공연이 있겠습니다.